오랜만에 이 두 분의 합이 맞춰졌습니다. 바로 교보증권의 사영관 차장님과 레몬리서치의 김미수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두 분이 이렇게 뭉치셨다고 들었어요. 네. 안 친해 보이시는데요? 아, 네. 반갑습니다. 제가 매일경제 와서 처음 만난 분이거든요. 영혼의 네. 단짝을 오랜만에 만난 느낌이네요. 네, 오늘도 함께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합이 잘 맞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부터 두 분의 합 맞을지 OX 일치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요. 나왔습니다. 벌써 썬데이 토즈입니다. P2E 게임 개발 기대가 모를 수 있을까? 오늘도 오랜만에 이제 게임주들이 시장에서 부각을 받았었는데요. OX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OX는요. 첫 번째 종목부터 이렇게 두 분께서 완전히 다르십니다. 일단 먼저 사영관 차장님의 의견부터 들어볼까요? 네, 일단 뭐 의견이 처음부터 갈렸네요. 그래도 네. 뭐 저희는 항상 영혼의 단짝입니다. 맞습니다. 네, 일단 그 P2E 게임 개발 기대감들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이게 자체적으로 사실상 어떤 캐주얼 게임만 가지고 본업에서 큰 폭으로 성공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처음에 애니팡 1 나왔을 때는 이제 좀 획기적이었죠. 네. 저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아이템 없이 어디까지 내가 갈 수 있을까 한계 시험을 많이 해보면서 애니팡 한 2 정도까지는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너무나도 같은 패턴으로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제 질리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캐주얼 게임은 한계가 시리즈상으로도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을 탈피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P2E 쪽이에요. PN이라고도 불리는데 이 위믹스 생태계 쪽으로 들어왔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체적으로 블록체인 생태계를 만들 수 없다고 하면은 이미 기반을 닦아놓은 곳에 뛰어들어라는 그런 명언이 좀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썬데이 토즈는 일단 위믹스 쪽에서 대량 매도를 하면서 위메이드가 그 자금으로 인수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썬데이 토즈 자체는 사명을 위메이드 플레이로 변경을 했어요. 이제 위메이드에 속해 있는 생태 게임을 분명하게 사명으로도 나타내 주는 거죠. 그래서 PN이라고 하는데 이 게임 내에서 얻은 아이템을 가상화폐로 전환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을 PN이라고 합니다. 그 창출 모델을 가지고 이 위메이드가 미르포에 적용하면서 동시 글로벌 접속자 수 거의 100만 명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큰 폭의 인기를 얻었어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실상 캐주얼 게임의 한계를 깨고 어떤 기존에 했었던 썬데이 토즈의 게임에도 적용이 되면서 굉장히 다양한 생태계들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와 더불어서 향후에는 어떤 소셜 카지노 게임 이런 쪽에도 어떤 NFT라던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잘 적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반대로 우리 김미수 대표님께서는 X 매도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영혼의 단짝입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썬데이 토즈의 입장을 봤을 때 애니팡은 뭐 국민 게임이죠. 네, 앵커님도 당연하죠. 예, 애니팡. 잘하셨습니다. 예, 네. 아주 잘하셨고요. 네, 거기서 나오는 게임이 이제 P2E로 바뀌고 이제 또 현재 위메이드 이노베이션이 대주주죠. 그래서 위메이드로 들어가면서 이제 위믹스와 같이 연결된다라는 부분들은 좋은데 제가 바라보는 거는 일단 애니팡 2, 3, 4까지 나오다 보니까 좀 이제 지겨워 하는데 이게 코인과 연관돼서 뭔가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그러면 코인을 벌기 위해서 게임을 열심히 해야지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약간 주객이 전도된 거죠. 즉 게임이 재밌어서 하다가 부가로 이런 코인의 생태계가 들어오는 것과 네. 코인을 얻기 위해서 게임을 하는 것 이게 차이가 크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은 어느 정도 좀 속도가 나다 보면은 좀 지겹다라고 했을 때 또 이탈도 될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P2E 게임은 게임이 재밌어야 됩니다. 이게 가장 큰 핵심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서는 못합니다. 이게 지금 아마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P2E를 적용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외에서 동향들 흐름들 보고 그렇게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에는 위메이드 사는 게 맞지 않느냐. 이게 흥행이 나오게 되면 그런 관점 쪽에서 일단은 지금 움직이는 건 루트 코리아 효과다라는 정도로 간접적인 효과가 지금 게임주들을 이끌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두 분의 의견, 썬데이 토즈에 대한 의견이 확 갈렸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투자 의견에 좀 참고해 보시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신기계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탈원전 정책 폐기를 공약한 만큼 또 이제 원전의 수명도 순차적으로 연장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한신기계 계속 가져가 봐야 될지 아니면 지금 시점에서 한번 매도를 하는 게 좋을지 두 분의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OX는요?
이번에도 갈렸습니다. 저 사실 이렇게 갈리는 것도 좋아요. 왜냐하면 네. 두 분의 의견을 다 들을 수 있으니까요. 맞아요. 네, 다양하게 들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죠. 네, 그렇다면 이번에도 사용관 차장님부터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그 고려 2호기 가동에 지금 원전 정책으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원전과 그리드 페리티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추가적으로 주가는 테마석으로 더 움직일 수 있다라는 부분은 인정을 하고 가고 싶은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일단 밸류상으로는 조금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이 업체는 이제 공기 압축기 쪽에서 국내 점유율 1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업체고요. 2011년도에 신울진 1, 2호기 그리고 고리 3, 4호기의 제품을 공급한 이력들이 이미 있습니다. 이런 레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만약에 원전이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공급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리드 페리티가 문제예요. 이게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발전 단가거든요. 네. 그게 과연 원자력과 생산 단가와 언제까지 맞출 수 있느냐는 문제예요. 왜냐하면은 원자력 한 기를 건설하는데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신재생 에너지가 조금 비싸더라도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계속적으로 하면서 이걸로 대체를 해나가는 그런 기간들을 기술력으로 짧게 만들 것이냐 아니면은 너무 공백 기간 기술력으로 그 생산 단가를 확 그리드 페리티를 맞추기 위해서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한 10년 이상 걸린다라고 했을 때에는 원전에 대해서도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현재는 어떤 신규 원전을 건설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수명이 다한 원전들 있잖아요. 미국 네. 같은 경우에는 수명이 다한 원전들을 수명을 연장을 시켜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떤 유지보수 관점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현재로서는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지역에 따라서 해외 쪽에서는 그리드 페리티가 이미 맞춰져 있는 곳도 있는데 그런 곳들은 보면은 전기료가 비싸요. 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곳들에 비해서는 전기료가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싸기 때문에 어떤 신재생 에너지가 조금은 아직까지는 이르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기술력에 의해서는 결국은 그리드 페리티가 점차 조금씩 낮춰질 거거든요. 그렇다고 했을 때에는 일단 아까 말씀드린 밸류로 좀 가볼게요. 이 밸류가 PER이 보통 상단에 30배를 받았어요. 근데 2011년도에 아까 제가 신울진 1, 2호기하고 고리 3, 4호기 공급을 했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11년, 12년도에 영업이익이 어떻게 나왔나 제가 찾아봤어요. 근데 순이익단하고 영업이익률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 밸류를 적용을 한다고 하면은 연간 영업이익이 현재 40억에서 60억 나오는데 이거 정말 많이 나온다 쳐서 150억을 해줘도 30배 곱하면은 시총 4,500억입니다. 그 정도 선이 한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사용관 차장님께서는 한신기계 조금 더 가져가 봐도 괜찮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OX 한번 살펴볼게요. LG 디스플레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적 부진 우려에 따른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될지 두 분의 OX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맞았습니다. 두 분 다 X라고 의견 남겨주셨는데요. 이번에는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같이 O로 가야 되는데 같이 X로 가서 좀 아쉽긴 합니다만은 LG 디스플레이를 바라보는 지금 입장 쪽에서 최근에 또 주가도 지금 이틀째 급하게 밀리는 부분들은 일단 지금 1분기 실적 특히 최근에 나왔던 LCD 아직까지도 이제 LCD 패널이 중요하게 작용을 하겠죠. 이런 쪽에서 어느 정도 좀 부담스러운 실적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들이 일단 실적을 작용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계속 다른 쪽으로 특히 OLED 쪽이나 이쪽으로 계속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흐름보다는 아직까지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디스플레이 쪽에 LCD 쪽에 한계를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 이 부분이 거의 이번에 실적이 마지막이겠느냐, 안 좋은 쪽이 마지막이겠느냐라는 부분들은 일단 하반기의 개선 가능성과 또 패널을 또 삼성 쪽으로 공급하면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다변화 가능성들 그리고 또 어떤 기대감은 있지만은 지금 당장 나오는 실적에 대한 부담감들이 이렇게 펼쳐진다라고 했었을 때 나오는 변화들은 아무래도 지금 공격적으로 대응하기 좀 힘들겠죠. 그래서 일단 뚜껑 열고 실적 흐름 확인해서 그다음에 이를 계속 이제 어차피 LCD는 중요한 상황들이 아니고 OLED의 수율에 대해서 계속 거기에 나는 생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를 포커스를 맞추겠죠. 그 부분을 더 체크해보는 게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이렇게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는 두 분의 의견 모두 X 조금 더 확인한 후에 진입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마감에 산다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분께서 직접 고르신 마감에 살 수 있는 종목인데요. 일단 먼저 키워드부터 열어볼게요.
네, 사연관 차장님께서는 3년 수주 잔고가 1.2조다. 그리고 김희수 대표님께서는 상 받았어요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일단 먼저 3년 수주 잔고 1.2조 이 키워드에 대한 설명부터 들어볼게요. 네, 3년 동안 수주 잔고 1.2조라고 하면 정말 굉장한 거죠. 기업은 다름 아닌 기업 공개해도 되나요? 안 돼요. 지금 안 돼요? 키워드 아직 안 설명부터 됩니까? 해주실까요? 네, 일단은 수주 잔고가 그만큼 쌓여 있다라는 부분들은 결국에는 분기별로 재무제표에 실적으로 반영이 되겠죠. 굉장히 좀 유망하다라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어떤 종목일까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 공개 안 되고요. 상 받았어요. 어떤 상 받았을지 좀 여쭤볼게요. 어떤 상일까요? 좋은 상 받으면 기분 좋죠. 아, 그럴까요? 네, 그 정도입니다. 아, 키워드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목일지 바로 지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솔루엠과 대상입니다. 어떤 분부터 먼저 하실까요? M 먼저 가시죠. 솔루엠 M 먼저 먼저 갈까요? 하실까요? 외로운 네. M, 솔로 M. 알겠습니다. 일단 솔로엠 제목을 말하고 싶어서 좀 입이 근질근질했었는데 이거 좀 숨겨야 되는 거네요. 네, 일단 공개가 됐고요. 이게 지금 그 본사 쪽에서 보유한 어떤 기술 그런 부분들과 직접 재산권 같은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해외 법인 쪽이 있어요. 중국이라던가 베트남, 멕시코, 인도 같은 쪽들이 있는데 그쪽에서 이제 생산과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지금 사업 부문을 보게 되면 파워 모듈 쪽 그리고 3in1 보드라고 해서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전자 부품 쪽에 들어가는 이제 부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전자 부품의 사업 부문이 또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제 ICT 쪽이에요. 여기에서 ESL이라던가 사물 인터넷 쪽 관련된 제품들이 생산이 되고 판매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삼성 전기 쪽하고 공동 기술 개발을 해서 협력 관계를 굉장히 잘 유지를 하고 있었어요. 다채널의 LED 제어 기술이라던가 어떤 자성체의 자동화 기술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른 업체에 대비해서 기술 우위가 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관련해서 일단은 올해 상반기까지 제품의 수익성은 조금 훼손이 될 것 같지만 하반기에는 어떤 판가 쪽으로 인상 부분들을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된다고 했을 때에는 향후에 굉장히 좋은 그런 솔루션들이 반영이 되면서 연간 매출이 좋은 상태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올라올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솔루엠이 1분기 시장 컨센서스 상회 전망에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솔루엠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어느 정도로 잡아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목표가는 한 2만, 매수가부터 좀 말씀드릴까요? 좋아요. 매수가는 한 2만 5천 원에서 2만 6천 원 정도 선에서는 적절할 것 같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너무 크게 잡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실적 개선되는 흐름들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1차적으로 3만 1천 원 잡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2만 1천 원으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가를 2만 5천 원에서 2만 6천 원 선으로 제시해 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글쎄요. 기술적인 부분들이 그리고 네. 수급적인 부분들이 너무나 좌지우지를 많이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의 기술적인 분석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사연관 차장님께서는 마감에 살 수 있는 종목으로 솔루엠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가격은요, 목표가 3만 1천 원, 손절가는 2만 1천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대상, 제가 상을 받았어요. 어떤 종목일까요? 대상 네. 소개해 일단 주실까요? 단짝이 말씀하신 종목에 대해서 잠깐만 하나 더 말씀드리게 되면 네네. 아까 ESL이라고 나왔습니다.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뭐냐면은 가격 표시익인데 마트에 가보시게 되면은 왜 밑에 가격이 흰색 바탕에 검은색으로 돼 있죠. 네. 그거 종이 아닙니다. 네, 마감 시간 되거나 아니면 할인될 때 그게 바뀝니다. 예, 그래서 이게 바뀌는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이게 통제와 함께 이제 바로바로 바뀌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경쟁력이 상당히 높다는 쪽에서 그래서 우리 차장님께서 수주를 많이 받았고 네. 이렇게 나오는 연결고리가 나오고 있고요. 해외에서 유럽 업체가 하나가 있는데 이보다는 밸류가 훨씬 싸다라는 관점 쪽에서 나오고 있어서 그냥 슬쩍 수가를 한번 올려봤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대상 같은 경우는요. 오늘 보면 주가가 신송홀딩스가 주가가 급하게 올라갔죠. 그래서 신송홀딩스도 가는데 대상이 못 갈 이유는 없다. 예, 나도 상 받아야죠. 예,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지금 대상을 바라보는 쪽은 이제 신종홀딩스 같은 경우는 약간 싱가포르나 홍콩 쪽에 자회사가 있는데 네. 이게 곡물 트레이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트레이딩 잘해서 어떤 성과를 나오게 되면 오히려 이제 곡물을 계속 수입해서 써야 되는 입장 쪽에서 선물을 여러 가지 회피 등이 있죠. 선물 쪽에서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싸게 사서 이거를 또 직접 조달하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기대감이 더 높은 쪽이 신성홀딩스가 나오는데 대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와 관련된 지금 에그플레이션의 여러 가지 현상이 나왔을 때 과연 이를 충분히 가격 전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느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는 대상 같은 경우도 곡물 가격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또 한두 번 가격을 인상을 해서 나올 변화가 이어질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대상을 바라보면서 저희가 잘 아는 청정원, 네, 청정원. 네, 네, 정정원. 네, 네. 세게 하고 싶었는데, 네. 예, 제가 차마. 대신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거기다 종갓집 김치, 어. 뭐 이런 것도 다 브랜드로 갖고 있죠. 게다가 또 HMR 관련된 냉동식품도 같이 들어가고 있고, 거기다가 또 라이신이라고 하는 이 필수 아미노산으로 알려져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쪽도 사료 쪽으로 첨가가 되기 시작하면서 CJ 제일제당도 거의 비슷한 한 축의 바이오 쪽에 이런 게 갖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런 변화를 끌어내면서 나오는 흐름들이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음식료 업체 쪽에서의 변화를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상황들인데, 근데 지금 만약 가격을 이제 꾸준히 곡물 가격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같이 올린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가격이 하향 안정화된다, 그러면 올라간 가격 대비해서는 오히려 훨씬 더 어떤 곡물 가격이 내려갔었을 때 실적이 더 좋아지는 기조가 나올 수 있겠죠. 네. 그 부분을 한번 노릴 수 있는 게 첫 번째고요. 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곡물 가격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제품 가격을 올려서 가격 전가 능력이 있다. 이 부분이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인플레이션 시대에 보통 보게 되면은 이제 사람들이 다른 것들 교통비도 올라가고 또 휘발유 가격도 올라가고 물가도 많이 오르다 보니까 결국에는 지금 어떤 현상이 나냐면, 그러면은 내가 지갑을 다른 데 쓰는 만큼 필수적으로 쓰는 것 빼고는 나머지 좀 줄여야지. 그러다 보니까 뭐 가전이나 내구재 같은 자동차 같은 경우도 오히려 수요가 좀 위축될 우려가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런 네. 부분들의 영향에선 벗어날 수 있다. 필수 소비재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실적이 기저효과 때문에 별로 그렇게 썩 좋지 못했는데, 네. 올해는 다시 이 부분이 벗어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지금 한 2020년도 실적 비슷하게 들어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시총이 한 8천억이 안 되는데 약 한 1,600억, 1,700억 정도 영업이 난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 대비 저평가죠. 게다가 주당 순자산 대비해서 0.7배가 안 되는 수준, 그리고 배당 3.5%대 지표들은 다 좋은 걸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뭐 내일 당장 급등할 종목은 아니지만 네. 꾸준하게 시장의 변화를 이끌어갈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김민수 대표님께서는 대상 필수 소비재를 소개해 주셨는데 가격 전략은 어떻게 잡아볼까요? 네, 23,500원대에서 언제든지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27,000원대로 지난번 거의 어떤 저항대가 있는 가격대 하나를 27,000원대 목표가로 삼고 싶고요. 손절가는 21,5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상 매수가 23,500원 제시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27,000원, 손절가는 21,5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사연관 차장님은 솔루엠, 그리고 우리 김민수 대표님은 대상을 소개해 주셨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에는 마감 동시효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지수는 0.86% 하락한 2,735포인트로 마감할 것 같고요. 코스닥 지수는 0.98% 하락한 943.17포인트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감 동시효과 살펴봤습니다.